그들의 그날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그들의 그날의 이야기 데이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스토리의 진행자 이종서입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네요. 그만큼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인물은요, 춘추 전국시대의 5명의 패자 중 두 번째로 패자가 된 인물, 바로 진나라의 진문공입니다. 진문공의 탄생은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그래서 우선 진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고 진문공은 어떻게 해서 두 번째 패자가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진나라는 주나라 무왕의 자손을 시조로 하는 국가이며 서쪽에는 또 다른 나라인 진나라, 북쪽으로는 적이라는 이민족과 동쪽으로는 황하강이까지 국경에 미칠 정도의 대국이었습니다. 그럼 진문공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을까요? 시간은 진나라의 제19대 군주 진원공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진원공은 제위한 지 5년, 기원전 672년에 이민족인 여융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희라는 여자와 그녀의 여동생을 진나라로 데려옵니다. 진원공은 여희 자매를 칙질로 삼아 총애하죠. 진원공 12년, 기원전 665년에 여희는 사내 아이를 출산하고 이름을 해제로 붙이죠. 여희를 총애했던 진원공은 해제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8명의 아들들 중 신하들이 따르는 3명의 아들들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 되죠. 3명의 아들들은 태자 신생, 공자 중이와 이호가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진원공은 계책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바로 신생, 중이, 이호, 이 3명을 국경지대로 보내 힘을 약화시키고 해제의 세력을 키우는 계책이었던 것이죠. 진원공은 계책을 실행합니다. 그러자 신생과 공자들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해제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죠. 또한 여의도 계속해서 신생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지만 아무도 믿지 않자 직접 음모를 꾸밉니다. 우선 신생을 찾아가서 돌아가신 어머니께 제사를 지내라고 권유하고 신생이 제사를 지내며 쓴 술과 고기를 받아 진원공에게 바치기 전에 보관하는 척 하다가 그 음식들에 독을 탄 것이었죠. 음모는 성공합니다. 진원공이 음식을 먹기 전 기미를 보던 하인들이 독을 먹고 죽어버리자 진원공은 당연히 신생이 음식에 독을 탄 줄 알고 신생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누명을 뒤집어 쓴 신생은 서둘러 자신의 땅인 국경지대로 피신하지만 여희가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리면 아버지인 진원공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효심으로 인해 그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희는 신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참에 중이와 이호도 제거하기 위해 그들도 음식에 독을 타는 것에 일조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분노한 진원공은 중이와 이호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내죠. 중이는 어쩔 수 없이 적나라로 피신하고 이호는 양나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진원공 26년, 기원전 651년에 진원공은 나이와 병마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진원공은 세상을 떠나기 전 후계자를 해제로 정하지만 진원공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중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희, 해제, 여희의 동생이 낳은 탁자와 여희의 일파를 전부 살해하죠. 그들은 중이에게 편지를 보내 진나라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중이는 귀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자는 어쩔 수 없이 이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호는 진나라로 돌아와 진해공이 됩니다. 진해공은 즉위하기 전 자신의 이웃나라인 진나라의 자신의 즉위를 도와주면 8개 성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즉위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로부터 진해공이 즉위한 지 3년, 진나라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다. 진해공은 이웃나라인 진나라의 원조를 요청하고 진나라는 땅을 바치지 않은 진해공이 괘씸했지만
그의 백성들은 잘못이 없으니 원조를 해줍니다. 식량을 실은 배가 강을 메울 정도였죠. 그로부터 2년 뒤 이번에는 진나라의 가뭄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진나라는 진해공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나 진해공은 이것을 기회라고 여겨 군대를 일으켜 진나라를 침략합니다. 분노한 진나라의 군주 진목공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 양군은 한원이라는 곳에서 격돌합니다. 초반에는 진나라가 밀리는 양상으로 진목공 또한 부상을 입었지만 점차 반격을 개시, 전투에서 승리하고 진해공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포로가 되었던 진해공은 주나라 천자와 진목공의 부인의 간청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고 겨우겨우 살아서 진나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진해공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형인 중의를 제거하려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중의는 제한공이 통치하던 제나라로 망명합니다. 제한공은 중의를 크게 반기며 자신의 공녀를 시집 보내기까지 하죠. 이듬해 환공이 사망하자 제한공의 5 아들들의 내란이 퍼집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중의의 부하들은 중의를 진나라의 군주로 추대하기 위해 진나라로 떠나려 하지만 중의는 쉽게 떠나려 하지 않았죠. 그러자 부하들은 꾀를 내어 중의의 부인이 중의를 만취하게 한 뒤 그 사이에 중의를 수레에 태워 진나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술에서 깬 중의는 부하들의 충성 어린 말을 듣고 진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이윽고 그들은 조나라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조나라의 군주는 중의 일행을 냉대하며 허름한 방만 하나 내주었죠. 그들은 다시 송나라를 거쳐 정나라에 도착하는데 정나라의 군주 역시 그들을 푸대접하죠. 연이은 푸대접에 그들은 다시 떠나 초나라에 도착하는데요. 초나라 군주 초성왕은 그들을 환대합니다. 초성왕은 중의에게 귀국해 군주가 되면 자신에게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중의는 이후에 초나라와 싸울 일이 있게 된다면 먼저 3일치의 거리를 후퇴하겠다는 약속을 하죠. 여기서 퇴피삼사라는 고사성어가 생기게 됩니다. 퇴피삼사의 한자는 물러날 퇴, 피할 피, 석삼, 삼심리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중의가 초나라에 있는 그때 진해공이 병으로 쓰러지자 그의 아들인 자어가 진나라를 탈출해 진나라로 도망가죠. 그 소식을 들은 중의는 진나라로 향해 진목공을 만납니다. 그러는 와중 진해공은 사망하고 자어는 즉위의 진회공이 됩니다. 그리고 진회공의 배신에 분노했던 진목공은 중의를 옹립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중의는 진해공을 밀어내고 진문공이 됩니다. 타지에서 19년간의 망명생활로 여러 고생을 했던 중의가 마침내 62의 나이로 군주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진문공은 자신을 도와준 나라들을 돕고 냉대했던 나라들을 지배하며 춘추시대의 2번째 패자가 되지만 재위 9년 만에 삶을 마감합니다. 네, 오늘은 춘추전국시대의 2번째 패자 진문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여러 시련들을 부하들의 도움과 본인의 인내로 이겨낸 진문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의 나이 60대에 즉위한 것을 보면 사람의 전성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진문공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스토리의 진행자 이종서였습니다.